네, 안녕하세요. 본캐가 백수인 부동산 크리에이터 문 대표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오늘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진짜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 입장이 아닌 현재 무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 측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제목 위주로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4억 대출의 월 상한액만 291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7%, 금리 폭등에 놀란 비투족, 하우스 푸어델라 전전긍긍. 정말 그런지는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목들이 다소 자극적입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 너마저 연 8% 금리 닥친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볼 텐데 4억 대출의 월 상한액이 291만원이 정말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요. 대출 기간을 40년을 놓고 적용금리를 4.5%로 계산을 했을 때 매월 원리금 상한액이 약 1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91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저 금액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몇 %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입니다.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물의 기준금리가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시점과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은행원이 심사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잔금 일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차이가 날 텐데 그 사이에 이 금융채 5년물이라는 금리물의 기준금리가 매일 변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날, 예를 들어서 6월 15일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날 기준으로 최저금리가 지금 4.48%거든요. 이날 이후로 이 금리가 5년 동안 안 바뀐다는 거예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1%를 올리던 10%를 올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냥 4.48%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낫네요. 그죠? 6월 15일자 기준으로 금융채 5년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최저금리가 4.33%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부터 5년 동안 4.33%인 거예요. 5년 동안 안 바뀝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인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6월 15일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기사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7%니 8%니 하는 이슈하고 최소 5년 동안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7%, 8%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를 따져볼 텐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최소 2, 3년 동안 지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에서 3년 전, 그러니까 대략 2019년에서 2020년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2% 중반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까지 2% 중반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2023년, 2024년이 돼서 금리 변동주기가 도래했을 때 이때까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갑자기 금리가 이제 2배에서 3배까지 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전제가 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면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을 다시 받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현 시점에 담보대출을 다시 받아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갚는 방식이고 이거를 이제 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잘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금융채 5년물로 2.5%의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2024년이 되면 금리가 막 8%까지 올라갈 것 같고 8%의 금리는 현재 내 소득 수준으로는 감내하기 버겁다라는 판단이 들 거고 따라서
2022년인 현 시점에 4.5% 수준으로 갈아타기를 시전을 하게 되면 2027년까지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2027년에도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5년 뒤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를 맞추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지엽적인 의미를 떠나서 최소한의 거시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기준금리의 변동 주기는 5년을 전후로 움직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00년부터 2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는 또 반대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거의 2016년 동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다가 2016년부터는 다시 기준금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또 금리를 낮췄지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7월경부터 그동안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를 결정할 때에는 시기별로 항상 커다란 대내적인 이슈들이 존재를 해왔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갖 자극적인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팩트인지 아니면 과장 또는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있는 6월 15일자 기준으로 최저금리가 4%대 중반 수준이기는 한데, 이 금리가 낮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영상 초반에 원리금 상환 계산기 보셨잖아요. 주택가격 5억 기준으로 LTV 80% 받아서 4억 대출을 일으키고 금리가 4.5%일 경우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190만원 수준이었어요. 이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왜 검증도 안 된 기사들에 먼저 겁먹고 와, 나 지금 담보대출 받으면 금리 7% 8% 내야 되나봐, 집 절대로 못 사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기자분들이 올려놓은 몇 줄의 기사를 보고 내 상황에 맞는 어떤 팩트체크 없이 본인의 삶의 양식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